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논술을 시작할 겁니다. 올겨울부터 논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박기호 선생님께서 알려주겠습니다.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고 유형별로 정답 찾기입니다. 묻는 질문의 유형별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짓기가 아니고 글쓰기가 아니다. 뭐다? 정답 찾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훈련하면 된다. 글쓰기라면 이건 타고나야 돼. 이건 작문 능력이고 그리고 명문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 이 글쓰기가 된다, 글짓기가 된다면 사실상 이건 예술적 감흥이기 때문에 그건 타고나는 거야. 니네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답 찾기는 하면 되는 거야. 정답 찾기는 하면 돼. 왜? 이거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논술과 수능은 다르지 않다. 이거. 그냥 유형별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특히 뭘 잘하면 된다? 사탐 잘하면 된다. 사탐에서 했던 걸 묻는다. 그냥 사탐 교과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어 비문학 독해 실력과 그리고 사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탐 암기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논술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논술의 기본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요약, 비교, 분류, 설명, 주장, 추론, 자료 해석, 대안 제시 요게 논술의 기본 유형이다. 그러니까 논술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일단 논술의 유형은 요약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와. 요약. 그다음에 비교하라 이렇게 나와. 비교. 그리고 설명하라, 비판하라 이런 게 나와. 비판, 이렇게 설명. 그리고 대안, 그리고 견해, 주장 이렇게 6가지 형이 있다. 자, 보통 이렇게 요약하라 그러면 주어진 제시문을 문학 제시문 또는 특히 비문학 제시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요약을 해야 된다. 이 요약한 걸 바탕으로 제시문과 제시문,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서로 차이점을 비교한다. 차이점을 비교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독해력을 측정하는 파트다. 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느냐, 이해력을 측정하는 파트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논정력이다. 논정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이 얼만큼 논리적인가 하는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비교, 비판, 비교, 설명은 바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논술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요약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설명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어? 글짓기 능력은 필요 없는 거야.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정답 찾기단 말이야. 정답 찾기. 그냥 사탐 정답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명쾌해. 그냥 사탐에서 배운 거 정답 찾기야. 조금 가서 뭐 문학에서 배운 문제 또는 비문학 독해에서 나온 거 그 정답 찾기다. 이거. 문학과 비문학, 사탐이 합쳐진 게 이게 뭐라고? 이게 통합논술이다. 이거. 통합논술이다. 자, 이제 어쩌다가 여기에다가 영어 제시문이 붙기도 하고 수학이 붙기도 할 뿐이다. 이거. 수학이 붙을 뿐이다. 이거.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대안과 주장은 이 문제점을 비판했잖아. 문제점을 비판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네 견해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대안과 주장은 이게 창의성 파트야.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력을 보는 창의성 파트라고. 이 창의성 파트도 어떤 문학적인 창의성 그런 거 아니다. 이거. 글쓰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책을 읽은 게 없어요. 저는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책 읽을 필요 없다. 독서 능력 필요 없어. 그냥 국어 5등급도 논술로 중앙대 붙고 논술로 성대 붙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책 읽기 상관없다고. 책 하나도 안 읽어도 돼. 그냥 교과서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요약, 비교, 분류, 설명, 주장, 추론, 자료 해석, 대안 제시인데 저놈의 자료 해석이 뭐냐? 이제 논술에서 요 사탐에서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통계,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와. 그게 자료 해석이야. 자료 해석.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위권 대학은 이게 나온다. 이거. 이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논술의 필수 요소가 뭐냐? 일단 독해하는 요령이 국어와 다르다. 그게 중요하다. 국어하고는 다르다. 독해가. 왜? 야, 국어하고 국어 시험과 국어, 자, 언어,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을 보자. 뭐가 다르냐? 이거 80분 동안 16페이지에 해당하는 많은 지문들을 정말 빨리빨리 일치, 불일치 문제를 찾는 거야. 어? 그지? 그리고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를 찾는 거야. 추론적 독해를 하는 거야. 비판적 독해, 추론적 독해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문 한 개를 가지고 문항 4개에서 6개 문항을 쭉쭉쭉쭉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속독을 해야 돼. 속독. 그런데 논술 시험은 90분에서 120분 동안 꼴랑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 사이에 이들의 관계, 제시문과 제시문의 관계, 이 관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해 방식이 다르다고. 국어 독해하듯이 하면 망가진다 이거. 정말 천천히 세밀하게 행간을 읽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계도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독해 방법이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독해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독해법 보통 배운다. 논술의 독해법을 배우는데 논술 문제에서 첫 번째 비문학 독해가 나오면 이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요약하는가? 이제 문학 제시문이 나오면 이 문학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요약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통계 그래프가 나오면,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요약하고 문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런 독해법 보통 먼저 배운다. 한 달 내내 독해법 배운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형별 전략을 배운다. 유형별로. 아까 유형이라고 했지. 글쓰기 유형은 문장력이 아니라 그랬어. 뭐라고? 이런 유형 있잖아. 요약은 지금 첫 번째 달에 배우잖아. 자, 요약 배우고 난 다음에 자, 요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뭐야? 비교, 비판, 설명, 주장, 대안 요거 배우는 거야. 요걸 어떻게 유형별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런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는 거야. 야, 이제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고 뭐야? 논리적 글쓰기야.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논리적 구성해서 이제 뭘 배워? 본격적으로 이제 형식 논리학을 배우는 거야. 뭘 배워야 돼? 이제 유비 추론, 그다음에 인과 추론, 그다음에 귀납 추론. 자, 그리고 변정법. 이런 기본적인 인과 그다음에 귀납 이 2개가 기본적인 건데 이걸 배우게 돼. 그렇게 해서 논리적 글쓰기 이걸 확실하게 마스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가야 된다. 논술은 커리큘럼이 있어. 그러니까 시중 학원에서 프린트 쪼가리로 수업하는 거 들으면 안 돼. 그건 뭐가 없어?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야. 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수리 논술이다. 수리 논술은 자, 이 문과 논술인데 수리 논술이 들어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건국대, 숭실대, 항공대 이런 8개 대학에 수리 논술이 있는데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수리 논술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잠깐 들어보자. 선생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잠깐 진행할 거야. 자, 모셔볼게. 자, 이제 수리 논술 쌤이 나타났습니다. 수리 논술 쌤은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 박기원 논술의 수리 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네, 그렇죠. 올해 연세대 논술을 수리 논술 적중시킨 쌤이시죠. 자, 쌤께서 수리 논술 실시대학의 연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건국대, 숭실대, 항공대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줄까요?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 학생들이 연세대 궁금해할 텐데 연세대는 수리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나요? 그 연세대가 원래 모의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이 약간 수학적 기본 개념만 사용하면 뭐 해석할 수 있다. 단독적인 문제로 나왔었는데 실제 문제를 보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한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제시문을 다시 평가해봐라.
그러니까 단독 문제가 아니라 재심과 연결성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처럼 확률 통계 파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확률과 통계 파트가 나오고 뭐 좀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수학 자체가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 구성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회과학 계열은 수리적 요소가 좀 들어갔고 예. 인문과학 계열은 뭐 좀 쉬웠다 그러던데.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학 한 3등급이면 풀 수 있는 그렇죠. 수능으로 따져도 3점짜리 정도. 그래서 3점짜리 예.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그래도 2등급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문제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 구성이 어려웠어요.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렵고 이걸로 일단 뭘 하라는 거지 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모의고사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네요. 아무래도 똑같은 좀 유형으로 그죠? 수능 문제에서 살짝 비껴나는 형태가 될 거라서 안 보면은 당황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모의고사가 작년에 성공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 이제 한양대는 상경계열, 예. 중앙계열, 중앙대도 상경계열이죠. 자 이거 건국대도 상경계열, 상경계열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경계열이라고 하는데 경제 경영 계열에서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요건 이제 전계열에서 다 나오죠. 요건 이제 사회 계열에서만 나오고요. 요거는 사회 계열에서 나오고요. 얘네들은 이 학부에서 나오죠. 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인문, 사회, 과학 다 나오죠. 자, 여기 상경계열 대학 좀 설명해 볼까요? 일단 여기서 주목할 학교는 한양대랑 경국대죠. 왜냐하면 한양대랑 경국대는 수리 논술의 결과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정도로 수리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양대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건국대가 더 어려워요. 한양대는 이제 수능에서 한 풀만한 4점짜리로 바뀌었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건국대는 풀이가 너무 길고 일단 문제를 보면 나는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양대는 그나마 수능 공부에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그냥 까놓고 예. 수능으로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일단 이 두 학교의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면 1등급이어야죠. 1등급. 아우. 근데 우리 지금 소개할 친구도 작년에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논술로 붙을 때 수학이 그렇게 1등급씩 안 됐는데 작년 거 좀 쉬웠어요. 작년 건 쉬웠다. 근데 계산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하고 숭실대 한번 가볼까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습니다. 쉽다. 예, 간단한 문제. 이 올해는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여태까지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쉬웠다. 그래서 중앙대는 수학을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이 풀이의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 요소로 보고 그럼 있고요. 수능 몇 등급? 요거는 한 3등급 정도면 무난하게 풉니다. 맞아요. 그냥 중앙대 합격한 친구들 중에 수학 3등급 많았어요. 자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 이야기 해볼까요? 경희대의 특징은 고3 과정보다는 고1 과정을 많이 써요. 고1 과정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수학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하나의 제시문을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수학 문제에서 제시문 평가까지 이어진다. 예. 그러면 그쵸. 연세대 문제랑 같네요. 그러니까 경희대 문제가 조금 더 확장돼서 어려워진 것이 연세대 문제다. 심화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됐다. 자 이제 이화여대는요. 이화여대는 예전에는 단순한 계산 문제를 많이 냈는데 그렇죠. 요즘에 비례식. 예, 완전히 경제로 돌아섰어요. 이제 출제진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응용 통계 교수들에서 통계학 교수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넘어갔다 이거죠. 시험 그래서 문제가. 보통 이제 소문안까지 하면 3문제 또는 2문제인데 그러면 예. 숭실대랑 비슷하지 않나요? 숭실대도 경제 문제잖아. 근데 승시대는 풀이법 공식을 다 알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극단 채우기 해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추론이네, 추론. 예. 근데 계산이 들어가는 추론. 근데 이화여대는 경제를 모르면 산수는 했는데 마지막 문제를 해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경제를 모르면 힘들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수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경제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꼽아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는 걸 많이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대 2학부입니다. 항공대는 참 좀 드라마틱합니다. 예. 아니 자료 해석하고 자료 해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리가 문과 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점프를 해요. 점프. 그러니까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 저 실제 점수를 보면 예. 수학 점수와 자료 해석 점수를 보면 예.
자료해석 점수에서 막 60점이 안 돼요, 애들이. 예. 근데 수학 점수는 80점도 되고 70점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해석에서 바닥을 치던데. 근데 수학 문제가 되게 어렵긴 한데 뭐 점수를 좀 수월하게 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항공대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2019 학년도의 문제였고요. 뭐 단위도 조정은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항공대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출제 교수님이 조금 어렵게 냈다 이번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이번엔 진짜 어렵게 내겠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수리 논술에 대해서 김지훈 선생님을 모시고 수리 논술에 대한 안내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리 논술에 대한 안내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논술 공부 시작은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논술 공부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박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이 논술은 이게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시험이 빠르면 9월 말에 있어요. 10월 달에 논술을 해요. 시험이 실시돼요. 그리고 수능 이후 11월에 시험을 봐요. 9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데 대부분 학원은 7월 달에 와 있어요. 그럼 두 달 하고 내 논술 실력이 어떤지 알고 원서를 쓰냐 이거야. 그리고 9월 달 준비해서 시험 치러 어떻게 가냐 이거야. 정말 아이러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 논술이 수능과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이거 수능 공부나 논술 공부는 맥락이 상통한단 말이야. 1월 달부터 해야 된다고. 1월부터 스타트를 해야 1월, 2월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는데 전부 6평 망가지고 6평 망가지면 오는 것이 논술 시험이야? 나 진짜 의문이 들어. 야, 6평 망가지고 심지어 기말 망가지고 그제서야 논술 들어오고 있어. 이러지 마 제발 좀. 앞에서부터 좀 출발하란 말이야. 늦어도 3월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1월 달에 스타트 해야 된다고. 정말 7월 달에 들어오면 앞에 거 다 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들어와가지고 속성으로 끝낸다? 네가 이길 것 같아? 아니단 말이야. 앞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앞에 공부 시작한 애들은 너보다 바보라서 앞에 시작했겠니? 자, 그래서 이런 거 딱 떠나서 있잖아. 논술 어떻게 시작하느냐? 논술은 일단 이거는 작년도 커리큘럼인데 색깔 같아. 책 1권. 1권부터 시작해야 돼. 1권. 빨강 책이야. 빨강. 이게 뭐냐? 독해와 뭘 가리켜? 논리를 가리켜. 그래서 독해 있잖아. 어떤 독해? 여기 봐. 비문학, 문학, 통계 자료 독해법을 배우고 그리고 논리, 유형 공식 있지? 유형 공식,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주장의 공식, 즉 유형 공식의 논리를 가리켜. 그래서 독해와 논리를 1권에서 배우는데 이거 1월 달, 2월 달에 하는 거야. 1, 2월 달. 자,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 가면 2권 넘어가요. 2권. 자, 이게 파랑 책이야. 파랑. 2권. 자, 2권은 뭘 배우느냐? 파랑 책에서 배우는 것은 일단 추론을 배워. 그리고 통계를 배워. 그래서 통계와 추론을 공부하게 돼. 통계 자료에서 어떻게 하느냐? 즉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실험 설계. 자,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통계학을 배우게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추론. 추론은 뭐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이런 추론 방법을 배워서 논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났다. 이게 3월과 4월에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5월과 6월에는 제 상권을 나가요. 상권. 노랑이지, 노랑책. 자, 여기서는 최신 모의 논술을 다루게 돼. 최신 모의 논술에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기법들 있지? 독해 기법과 통계 추론 이 기법을 적용하는 거야. 적용해서 내가 풀 수 있느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권으로 넘어가는 거야. 4권이 이제 여름방학 7, 8월 달이야. 7, 8월 달 되면 4권에서 뭘 하느냐? 연두색 책에서는 뭘 하느냐? 바로 최신 기출 문제를 풀게 돼. 그래서 앞에서 적용한 것을 다시 재적용해서 심화시켜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는 기초야. 이건 기초. 빨강이와 파랑이는 기초고 열정과 냉정은 기초단 말이야. 그리고 노랑과 연두는 그 심화 과정이라고. 저기 걸 적용해서 실제 기출문제 풀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인강에서 노출돼 있단 말이야. 인강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단계를 충분히 밟았다. 충분히 밟았다. 그러면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에는 각종 예상 문제가 나오겠지, 그지? 예상 문제가 깔릴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파이널 기출 문제가 나오고 파이널 예상 문제가 나올 건데 자 이렇게 책들이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해서 기출 문제 파이널 과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단계는 일단 이게 1단계다. 1권, 2권이 1단계 기출을 하는 거고 3권, 4권이 2단계다. 이게 뭐야? 심화 과정이고 그리고 3단계가 파이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별로 교재를 가지고 풀면 된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각 대학별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게 인강의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쫓아오면 연대까지 논술로 붙여줄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작합시다.